아날로그 필터는 불필요한 신호 성분을 제거하여 트랜스듀서로부터 AD 변환기까지의 경로에 있는 증폭기를 포함한 다양한 회로에 대한 요구 조건을 경감하고 신호의 품질을 높여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능 블럭입니다. 필터 설계에 있어서 전달 함수로부터 주파수 응답은 S를 J오메가로 대체하여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역으로 요구되는 주파수 응답으로부터 이를 만족하는 전달 함수를 구하는 과정은 복잡한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하여 적절한 전달 함수 개수를 구하게 됩니다. 구하여진 개수를 갖는 전달 함수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찾고 이를 회로로 구현하며, 전달 함수 개수는 다양한 종류 소작값들의 조합으로 구현됩니다. 그러나 이 소작값들은 최대 20% 정도까지의 오차를 가질 수 있으며 온도와 에이징에 의하여 값이 달라지게 되므로 구현된 필터의 실제 주파수 응답은 설계된 것과 상당한 오차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칩이 생산된 후에 또는 시스템에 장착된 후에 주파수 응답을 측정하고 설계된 주파수 응답과의 차이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소작값을 조정하여 가는 튜닝 과정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측정된 주파수 응답으로부터 전달 함수를 추정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한 계산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컷업 주파수가 1인 3차 버터월스 필터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터 합성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각 개수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달 함수를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 중 다음과 같은 패시브 필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으며, 이 회로의 전달 함수는 다음과 같이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소자의 값을 다음과 같이 선택하면 합성 알고리즘이 구하여 준 개수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조나 회로에 따라서는 설계 자유도가 낮아 합성 알고리즘이 제시하는 개수를 구현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작값의 선택이 유일하지 않고 다양한 조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현된 필터는 다음과 같은 주파수 응답을 보여야 하지만, 실제 측정 결과 소자들의 오차로 다음과 같은 주파수 응답을 보였다면 이 차이로부터 어떤 개수가 어느 정도의 오차로 벗어났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각 개수들의 오차를 파악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소자가 다수 개의 개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개수를 보정하기 위하여 특정 소자를 가변하면 다른 개수들도 변화되기 때문에 개별적 소자 튜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수 전체와 소자 전체를 고려하는 다차원 공간상에서의 최적화 문제를 풀어야 각 소자 값을 어떻게 가변하여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변된 소자 값 또한 정확하지 않으므로 보정이 이루어진 후 다시 주파수 응답을 측정하여 위 과정을 반복하는 이터레이티브 최적화 과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튜닝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달 함수 각 개수가 각각의 소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큰 루프가 작은 루프를 내포하는 네스티드 루프 구조는 루프를 형성하는 각 피드백 게인이 전달 함수 분모의 개수를, 각 포워드 패스 게인이 분자의 각 개수를 독립적으로 결정한다는 장점 때문에 널리 사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차 필터의 경우 설계된 주파수 응답과 실제 측정된 주파수 응답의 차이로부터 어느 개수가 어느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고차 필터 구현에 있어서 합성 알고리즘이 구한 전달 함수를 소인수 분해하여 2차 전달 함수들의 곱으로 표현하고 각 2차 전달 함수를 다음과 같은 바이코드 구조로 구현하여 이들을 캐스케이드 함으로써 고차 필터를 구현하는 방법이 흔히 사용됩니다. 이 경우 각각의 2차 필터를 독립적으로 튜닝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튜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차 필터는 필터의 주파수 응답 또는 트랜지언트 응답 특성과 전달 함수 개수 및 폴 제로 위치와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 과정 없이도 튜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액티브 RC 바이코드 로패스 필터에서 RW와 RQ 저항값이 각각 오메가 제로와 Q분의 오메가 제로를 결정하기 때문에 측정된 주파수 응답으로부터 오메가 제로를 구하고 이를 설계된 오메가 제로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RW를 조정합니다. RW 조정이 완료된 후 측정된 주파수 응답으로부터 Q를 구하고 이를 설계된 Q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RQ를 조정합니다. 이때 RQ를 조정하여도 오메가 제로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오메가 제로를 먼저 튜닝하면 오메가 제로와 Q를 독립적으로 튜닝할 수 있습니다. 필터를 튜닝하기 위해서는 필터의 주파수 응답을 측정하여 그로부터 Q와 오메가 제로를 해석해내야 합니다. 필터의 주파수 응답을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입력에 사인 웨이브를 인가하고 그 주파수를 변화시켜 가면서 출력되는 사인 웨이브 진폭과 위상을 측정하여 입력 신호의 주파수에 따른 변화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매우 정밀한 입력 신호가 요구되며 출력에서 신호의 진폭과 위상을 측정하는 회로 등 지나치게 복잡하여 빌트인 셀프 캘리브레이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입력 신호의 정밀도 요구 사양을 완화하는 방법 중 하나가 입력으로 임펄스를 가하고 그 출력 파형을 AD 변환하여 디지털 도메인에서 FFT를 취하여 주파수 응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고속 AD 변환기 및 FFT 계산 블럭이 이미 칩 안에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필터의 주파수가 높은 경우 대단히 높은 샘플링 레이트를 갖는 ADC가 요구됩니다. ADC 요구 사양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렉티파이어를 이용하여 인벨로프를 구하고 이를 AD 변환하고 이 파형으로부터 Q 값을 계산해내고 제로 크로싱 디텍터와 게이티드 카운터를 이용하여 진동 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펄스 레스폰스에 의한 주파수 응답은 충분히 짧은 펄스를 인가하여야 하지만 매우 짧은 펄스를 일정한 크기와 폭을 갖도록 충분한 신뢰도로 만드는 것 또한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다 간단한 방법으로는 입력을 가하지 않고 출력을 피드백하여 포지티브 피드백을 구성하면 필터의 공진 주파수로 발진이 지속되는데 초기 값을 0으로 리셋한 후 포지티브 피드백을 연결하면 발진의 진폭이 점차 커지며 이 진폭의 변화 속도로부터 Q를 발진 주파수로부터 오메가 제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임펄스 레스폰스 방법에 사용하였던 렉티파이어와 제로 크로싱 디텍터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필터를 튜닝하기 위해서 주파수 응답을 측정하는 방법은 오버헤드가 지나치게 커서 비스크에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타임 도메인에서 스텝 레스폰스를 이용하여 튜닝하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2차 로우 패스 필터의 스텝 레스폰스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는데 오버슈트 피크 값, 피크 타임 또는 지연 시간이 필터의 오메가 제로와 Q에 관한 함수입니다. 따라서 주파수 응답 측정 없이 오버슈트 피크와 시간을 설계된 필터가 가져야 하는 값으로 튜닝하면 그 필터의 주파수 응답이 설계된 주파수 응답에 일치하게 됩니다. 오버슈트 피크와 피크 타임은 앞서 패시브 옵티컬 네트워크에서 중간값을 어댑테이션 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탑 디텍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액티브 바이쿼드 로우 패스 필터를 튜닝하기 위하여 입력에 펄스 제너레이터를 연결하고 출력에 탑 디텍터를 설치합니다. 탑 디텍터를 리셋하고 필터에 스텝 입력을 가하면 탑 디텍터가 오버슈트 피크 값을 저장하게 되는데 이 값이 Ymax이므로 디자이어드 Ymax와 비교하여 Ymax 에러의 부호를 구합니다. 탑 디텍터에 있는 비교기의 출력이 변화하는 시점이 오버슈트 피크 시점이므로 스텝 입력이 인가된 후에 비교기 출력이 변화될 때까지의 시간을 카운터로 측정하고 디자이어드 Tmax와의 차이로부터 Tmax의 부호를 구합니다. 각각의 에러의 부호에 따라 카운터를 1LSB 업 또는 다운 시켜 에러의 적분값을 카운터 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스텝 입력이 한 번 가하여졌을 때 적분 카운터가 일씩 증감하므로 입력을 0으로 되돌리고 필터 출력이 충분히 초기 상태로 돌아간 후 스텝 입력을 다시 가하여 위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적분 카운터 값에 따라 RW와 RQ를 선택하게 어댑테이션 루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Tmax식은 오메가 제로와 Q를 모두 가지고 있지만 Ymax식은 Q에 의하여만 결정되기 때문에 Ymax가 디자이어드 값에 도달하도록 하여 먼저 Q를 튜닝하여야만 합니다. Q 튜닝이 완료된 후 다시 스텝 입력을 반복적으로 가하면서 위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측정된 Tmax 값이 Ymax 값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디자이어드 Tmax 값에 근접하여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오메가 제로와 Q 튜닝 순서는 앞서 설명한 바이쿼드 필터의 튜닝 순서와 서로 모순이 됩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를 먼저 튜닝할 수 없고 동시에 튜닝하도록 어댑테이션 하여 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Ymax와 Tmax로 구성된 스테이트 플랜에서 디자이어드 값이 옵티멈을 형성합니다. 초기 값으로부터 옵티멈으로 향해 가는 궤적은 초기 값 오메가 제로 및 Q 어댑테이션 루프 이득 차이, 소작값 변화에 따른 오메가와 Q 센시티비티에 따라 다른 궤적을 그리지만 반드시 옵티멈에 컨버즈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댑테이션 스킴에 대한 익지스턴스, 유니크니스, 컨버전스 증명은 익스포넨셜 램프 제너레이터에서의 증명과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예외서와 같이 필터의 주파수 응답을 튜닝하기 위해서 주파수 응답을 측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어댑테이션 스킴에서 오브젝티브 펑션을 직접 측정하지 않고 오브젝트를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보다 단순한 매조로 에러를 정의하여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